삼성전자는 이 정도 가격이면 좋다고 보고요. 좋다는 게 그러니까 사도 된다. 네네. 들고 있는 분들은 갖고 계셔도 될 것 같고 배터리 회사들이 삼성전자만큼 5년 10년 후에 이익을 낼 건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 20% 계속 성장을 하겠지만 저는 그 매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여기 전문가들 모셔서 외국인 왜 이러냐 이런 수급 동향에 대해서 여쭤보면 대부분 신흥국으로 묶여있다는 그런 불이익 우리 자체의 펀더멘탈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이제 좀 희망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직접적으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정말 외국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런 매도 매수 또는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지가 좀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 한국이란 시장 자체는 그렇게 매력이 없다. 왜냐하면 결국 아시아나 이머징 마켓에 미국 투자가든 영국 투자가든 이런 신흥 시장, 성장하는 시장에 투자할 때는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과거보다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많이 둔화가 됐어요. 뭐 올해는 코로나 이후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 뭐 4% 성장을 한다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실제 성장률이 2, 3%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랑 나라 자체는 이제 매력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하지만 세계 1등 기업들이 많아서 네. 개별 기업들은 좀 볼만한 것들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대형주 중에 우리가 시가총액으로 한 뭐 3조 5조 원이 넘는 대형주 중에는 그나마 그것도 볼 게 별로 없다. 그나마 다 수출 관련 기업이나 왜냐하면 이머징 마켓에 투자라는 것은 지구 반대편에서 볼 땐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 사는 것도 리스크가 많은 것 같죠. 네. 그러려면 두 자릿수의 성장을 최소한 해야지 나의 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정당화되는데 과연 5년, 10년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기업 중에 두 자릿수의 이익 증가가 이루어지는 데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대만을 되게 네. 한수 낮은 나라로 보죠. 뭐 인구도 우리보다 적고 그러지만 근데 외국 투자가들이 볼 땐 대만이 TSMC. 한국보다 훨씬 매력적인 시장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시장이나 기업이 주주 친화적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TSMC가 삼성전자보다 물론 전반적인 IT 기술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한 수 위지만 TSMC는 창업자 모리스 창 그때부터 주주 친화적입니다. 네. 그래서 훨씬 믿음이 가고 장기 투자해도 걱정이 없는 이제 그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잘 뭘 모르는 것 같아요. TSMC 하나잖아요. 대만은 우리는 뭐 LG 화학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뭐. 근데 이제 실제 LG화학도 지난 10년 동안 네. 연평균 주가가 배당 포함하면 8%밖에 안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냉정하게 우리 수익률을 과거를 다 계산해 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주가가 배당 포함해서 연 7% 올랐고 삼성전자를 빼면 연 4% 올랐습니다. 투자가 입장에서는 역시 한국은 좀 어려운 시장이네.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한국 시장은 한국, 중국 그다음에 일본은 로컬이 드라이브하고 로컬이 자국어로 정보가 많이 제공되는 외국인한테 조금 불리한 시장이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조금 그런 거를 겪었죠.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여기를 되게 많이 좋아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런 그 큰 돌을 좀 맞은 셈이죠. 네. 회사나 주주들이.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식을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10% 고점에서 빠지면 조정, 커렉션이라고 이제 20% 빠지면 베어마켓은 몇 년 걸려야지 회복이 되죠. 근데 뭐 조정에 가까운 그런 한번 조정다운 조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모든 게 완벽해 보이면 생각 못한 리스크가 결국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규제 리스크 미국에서 본격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중 관계 생각 못한 리스크가 있어서 결국 시장은 이제 그러면 이제 조정을 받는데 올해도 한 20% 이상 미국 주가가 올랐고 작년 10월 이후로 주가가 5% 이상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몇십 년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확실히 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조정 5% 이상 하락을 안 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그래서 리스크 온에서 리스크 오프 모드로 조금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 증시도 아무래도 지금은 미국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조금 주목하시는 업종은 저희 기업들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는 뭐 빅테크 계속 좋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기업 중에 뭐 월마트나 초콜릿 만드는 헐시 이런 데들이 퍼도 높지 않고 이익률도 높고 경기가 어떻든 간에 계속 소비해서 그래서 뭐 연 한 5에서 10년 들면 연 10% 이상 계속
그 주주 수익률이 날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이 정도 가격이면 좋다고 보고요. 좋다는 게 그러니까 사도 된다. 네네. 들고 있는 분들은 갖고 계셔도 될 것 같고 배터리 업체가 이제 되게 주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대형주인데 이제 성장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삼성전자만큼 5년 10년 후에 이익을 낼 건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 20% 계속 성장을 하겠지만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그리고 이제 자본 집약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런 데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주면 아니니까. 그래서 LG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그 매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GM 리콜 사태를 보면 고객의 장사를 망쳤거든요. 왜냐면 GM이 우리는 친환경 회사라고 그랬는데 완전히 대표적인 전기차를 뭐 다 리콜을 했으니까. 네. 근데 고객사인 GM의 CEO는 맨날 나와서 정확한 얘기를 하는데 LG는 최고 경영진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소통의 문제 이런 것도 좀 심각하다고 보고 그래서 배터리나 이제 2차 전지 이런 쪽 전기차는 어차피 큰 테마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투자하려면 뭐 ETF가 해외도 좋은 회사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박을 그 대량 생산하는 SKC가 소주 지난 몇 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동박이 워낙 그 2차 전지 만드는데 중요한 재료고 SKC가 그 포지션이 되게 좋아요. 설비를 엄청나게 앞으로 늘려서 성장을 계속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CEO나 이제 최고 경영진들이 보면 거버넌스 상당히 좋고 주주를 항상 생각해서 진짜 경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주목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애플을 전기차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안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애플의 제품을 써본 사람은 애플 제품의 그 충성도, 그 생태계를 너무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이 세계에서 제일 큰 산업인데 애플이 자동차 만들어 자기 생태계에 연결시키면 엄청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할 거고 애플은 제품이 20% 이상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자기네는 기본적으로 아이폰 마진이 25% 30%니까 근데 자동차 산업은 마진이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잘해봤자. 그래서 부가가치를 얼만큼 높이느냐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시키느냐. 그래서 이제 아마 뭐 국내 자동차 업체, 일본 업체랑 협력을 논의하다가 안 된 게 뭐 자기네가 좋은 건 다 갖고 가고 너희는 뭐 나머지만 하면 우리 입장 아니면 일본 토요다는 닛산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죠. 그게 숙제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완성차 업체하고 협업을 하지 않겠다. 네. 뭐 무산된 걸로 이제 예. 뭐 소위 기사는 떴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독자 개발을 하기가 그렇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또 우려도 있던데. 근데 뭐 전기차가 목적은 아니고 전기차를 통해서 통해. 자율주행을 가는 게 목적이어서 어떻게 그것을 구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도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은 너무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이 이미 2조 3천억 달러, 그러니까 반도체의 한 6배, 7배 됩니다. 가장 큰 시장. 가장 큰 시장인데 그게 5조 달러가 간다는 거거든요. 10년 후에. 그러니까 그 시장을 놓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애플 제품을 서너 가지를 써봐서 10몇 년째 애플카가 나오면 저는 거의 주저하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근데 애플 저 아이폰 신제품 뭐 13, 시장 13. 예, 시장 반응은 예. 뭐 좀 혁신은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그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고도 괴를 같이 하는 거. 이건 아무리 해도 혁신의 지금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접는 거로 가든 이제 그거는 또 다른 형태상의 문제지만 좀 정체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있는 사람이 전 세계 10억 명입니다. 10억 명이고 그 사람들 15개 애플 그 운영체계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좀 느긋한 게 10억 명이 다른 데로 이탈을 안 하거든요. 재구매율이 90%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들이 5G로 가면서 교체를 할 테니까 그래서 뭐 걱정 안 하고 제 생각에는 주가도 뭐 큰 움직임이 없는 게 이제 그런 걸로 그런 자신감. 자신감. 교수님 모시고 일단 외국인 부분하고 수급 부분 그리고 이제 하반기 전망 그리고 이제 미국 장 분위기 그리고 주요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